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은 바로 피프티 키나의 과거 활동 모습입니다. 피프티의 산푼이들과 함께 활동하던 시절에 키나의 염색한 머리를 볼 수 있죠. 제가 왜 이 사진을 영상 시작 부분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느냐, 이 모습이 너무 귀엽다라는 피프티 키나의 팬분들의 반응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시오라는 멤버가 공황장애가 있다고 했는데 번지점프를 했다, 이 의혹이 굉장히 많이 제기됐던 중요 컨텐츠 영상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실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번지점프를 할 수 있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터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당시 때 키나를 보면 번지점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던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피프티를 응원하는 많은 대중들과 시청자분들은 이제 와서 보니 이 모습조차 굉장히 애정이 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선 영상들에서도 분명히 강조해서 전달해 드렸지만 제가 원픽으로 하고 있는 가수는 따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피프티 키나 전홍준 대표님이 계속하여 정의 구현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제가 원래 원픽이었던 가수를 버린 거냐, 또 어떤 분들은 피프티 키나 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은 확실하지만 제가 원픽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키나가 제가 팬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기하급수적으로 응원하는 분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피프티의 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키나의 신규 화보와 촬영 현장 영상들이 막 대거 쏟아졌습니다. 어떤 분이 벌써 제 앞선 영상에 댓글로 알려주셨더라고요. 제가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 보니 이렇게 키나의 새로운 컨셉 사진과 화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키나의 본격적인 활동의 신호탄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들도 확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우선 사진들을 좀 한 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프티 키나 새롭게 공개한 사진 속을 보면 사실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키나의 화보 때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때 아마 핸드폰으로 많이 촬영했던 사진들 같아요. 보니까 목걸이에는 이렇게 샤넬 브랜드를 하고 있죠. 요번에 키나가 워낙 빌보드 뮤직 어워즈를 갈 때 정말 대단한 브랜드들의 원피스도 전홍준 대표님이 선물해주고, 빌보드에서는 굉장히 극진하게 일반석이 아니라 아주 좋은 좌석으로 또 안내를 하여 비행기를 타고 갔고, 현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초호화 대저택에서 엄청난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때의 모습만 봐도 키나가 이제는 정말 글로벌 스타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글로벌 스타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 발판을 마련해줬고 부단히 애썼던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 소속사 분들의 이 노고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키나가 흑발로 다시 재염색한 게 너무나 잘 어울린다, 키나라는 사람의 이미지와 너무나 찰떡같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공감하시나요? 저도 한 90%, 아니 거의 100%에 가깝게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키나가 랩을 하긴 하지만 랩을 한다고 해서 꼭 머리가 노란색이어야 되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번에 보여줬던 프라다라는 브랜드의 원피스를 입은 사진에서의 모습도 셀카를 찍었는데, 아마 제가 볼 땐 키나도 이날 굉장히 좀 신이 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얼마나 활동하고 싶었던 7년간의 긴 연습생 시절이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데뷔했더니 이거 갑자기 소송전 해가지고 빌보드에서 17위까지 노래가 순위가 막 올라가는데 활동은 못하고, 누구보다도 답답했을 멤버가 바로 키나가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한 날 원피스를 입고 셀카도 많이 찍고 직원분들이 사진도 많이 찍어준 것 같은데, 키나가 요즘 들어서 정말 미모가 빛을 발한다라는 증언과 함께 여성분들은 딸 같다, 어린 친구들은 언니 예쁘다, 좀 더 나이가 있는 젊은 여성층들은 정말 너무 예쁜 동생 같다, 남성분들은 제가 볼 땐 나이 상관없이
여신 같다라는 반응이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객관적으로 봐도 굉장히 훌륭한 미모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키나의 미모가 그전에는 더기버스의 참 황당무계한 억지 컨셉 때문에 많이 묻혔던 게 아니냐. 이렇게 수수하면서도 자신만의 매력을 뽐낼 수 있는 외모를 이미 지닌 스타의상을 가지고 있었던 키나인데 이제 연예인, 걸그룹, 아이돌 프로듀서가 왜 중요하고 프로듀싱을 누가 하느냐,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차이가 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퀴나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퀴나의 이런 현장에서의 화보 촬영 때의 사진들, 셀카가 대량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참 놀라운 건 이 사진들의 대다수가 퀴나가 그냥 자기가 핸드폰 들고 찍은 셀카라는 점이에요. 사실 피프티가 뭐 많은 대중분들에게 기존에 이 외모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이어트가 안 돼서 뱃살이 보인다던가 아니면 외모적으로 다른 블랙핑크, 뉴진스 막 이런 걸그룹들에 비해서 뒤처진다. 이런 악평이 굉장히 많았는데 키나를 보니까 뭐 다른 산프니 멤버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키나의 경우만 놓고 보면 확실히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 화장품과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격차가 정말 굉장히 벌어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키나가 지금 많은 대중들에게 큰 응원을 받고 있고 빨리 솔로곡을 내건 피프티 2기로 데뷔를 하건 기다리고만 있다 라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죠. 더불어서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화보 촬영 현장의 모습 같아요. 확실히 어트랙트 측에서 전홍준 대표님 측에서 얼마나 이 키나를 주축으로 이 피프티 2기가 활발하게 다시 재활동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피프티 키나가 리더가 되어서 2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키나가 좀 더 당당하고 기죽지 않게 우리가 지하철 광고도 해주고 싶다. 뭐 이런 말씀하신 분들에 대한 이 의견들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키나에 대한 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의 투자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뭐 새로운 걸그룹을 런칭한다시피 아예 화보 컨셉부터 의상부터 헤어 메이크업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화면에 넘겨보면 키나의 신규 화보 촬영 모습들이 나오는데 키나, 피프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키나가 아마 피프티 2기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때도 이렇게 좀 별도의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뭐 받을 수도 있겠지만 뭐 통상적으로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보통 걸그룹 멤버들 4명이면 4명 모두가 좀 균일하게 맞게끔 뭐 화보 촬영이라던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다 촬영을 해준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일 텐데 나머지 3명의 2기 멤버가 뽑히기도 전에 이미 키나가 사실 피프티 2기의 멤버 중에 리더의 역할로서 지금 이미 점쳐져 있지 않습니까? 많은 대중들과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한 팬분이 만든 기술이 참 좋아요. 어떻게 이런 재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키나 버전의 피프티 큐피드 노래 앨범 커버도 맞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감쪽 같지 않습니까? 요즘엔 AI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세상이 정말 대단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만큼 이 키나가 결국에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부분에서 대중들과 시청자분들의 응원이 가히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피프티 키나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이진호 유튜브 채널에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귀국 이후에 현재 어떤 근황을 보내고 있냐. 굉장히 화제를 모으게 됐고 사실 나아가서는 키나가 이 많은 기자분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워하고
좀 많이 웃고 당황했던 이유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키나 양이 딱 복귀를 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매일 같은 연습량이 목격되고 있다고 해요. 정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50-50 2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진호 유튜버 역시 50-50 2기가 본격적 활동을 하게 된다면 키나 양을 중심으로 나머지 3명의 멤버들이 함께 서포트가 되는, 그래서 나중에 총 4명이 각자의 몫을 다 해내는 완전한 걸그룹으로 발돋움할 텐데 그때까진 키나가 이 멤버들을 많이 이끌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왔을 때 자신이 리더로서의 자질이 모자르지 않도록 뭐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커버곡부터 커버 댄스까지 굉장히 노력하고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나가 가수로서의 완성형을 위해서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 많은 대중분들은 이미 키나가 좀 자신만의 버전으로 큐피드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전적으로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님의 판단에 의해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다른 아이돌 그룹의 경우도 팀의 대표곡을 각자 멤버만의 버전으로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키나가 뭐 솔로로 부르는 버전도 기대는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키나가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키나가 복귀하고 나서의 이 삼프니의 멤버들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슬쩍 흘러나옵니다. 굉장히 좀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던, 극찬을 받았던 키나의 빌보드 뮤직 어워즈란 말이죠. 근데 사실 어트랙트 측으로부터 이 삼프니 멤버들이 연락을 한 건 없다고 해요. 연락을 한 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내용을 말하자면 사실 아시다시피 키나만이 아니라 다른 멤버도 복귀를 선언했었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인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 멤버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머지 멤버는 복귀가 무산이 됐고 키나 혼자만이 돌아오게 됐지 않습니까? 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냐? 거기에 대해서는 복귀를 했을 때 많은 대중들의 엄청난 비난 여론이 터질 것에 대한 걱정이 컸지 않았냐라고 합니다. 여론이 굉장히 좀 뭐 안 좋지 않았겠냐, 여론이 더 최악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정작 키나가 복귀를 해가지고 사죄를 하고 대중들의 용서를 받고 나니까 세계적인 무대에 서게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 측에서 키나가 돌아오고 나서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만약에 발송을 하여 해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때까지 나왔던 소문들처럼 1명, 2명, 3명, 4명 줄줄이 사탕처럼 복귀했을 가능성도 어떻습니까?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고 보니 이런 얘기를 해요. 키나가 복귀를 했는데도 3트리오 멤버들의 입장문이 없는 걸 보면 언론에 보도된 단톡방, 녹취록 이러한 증거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우리랑 연락하지 마 라고 말했던 그 부모는 도대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 키나가 회유를 하기 위해서 했던 말일 텐데 오히려 키나에게 너 어트랙트의 첩자 아니냐? 연락하지 마라 라고 말했던 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했던 발언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템퍼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멤버들 중에 한 명이 그야말로 좀 각을 쟀다고 하잖아요. 간을 봤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론에 대한 부분을 걱정했다라고 했는데 키나가 돌아가고 나서 여론이 좋으면 자신들도 좀 복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론이 안 좋다 그럼 당연히 복귀를 안 했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간을 본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키나가 돌아가고 나서 키나의 여론이 반전이 되자마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트랙트 측에서 아이들에게 계약 해지를 하고 손절을 해버린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을 하지 않았다면 키나를 보고 분명히 또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컸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자, 이렇게 간을 봤다라는 사람은 결국 정의 구현 당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어트랙트 입장에서 3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탁탁 꼬집어 거론하며 공모했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처를 잘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돌아오려고 간을 봤을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 2번의 기회까지 놓친 것 같다. 멤버들 중에 뭔가 간을 보게 생겼을 것 같은 사람 누가 있을까? 세나일까? 시오일까? 아란일까? 시오와 아란은 좀 강경파였을 것 같고 세나가 아니었을까? 등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세나보다 시오 쪽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다이어트에 관련된 이야기 말고는 물론 뭐 공황장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세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안성희 씨에게 코로나 키트를 받아서 대놓고 조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돌아오려고 했을까요? 그걸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시오라고 하기에는 공황장애만이 아니라 뭐 시오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뭐 회사를 차렸네 마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고요. 아란 같은 경우는 뭐 결정타였죠. 아란은 뭐 제가 볼 땐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당남형 사태부터 시작해서 아란의 이 당남형 사건 이후로 모든 멤버들이 다 같이 소속사를 나갔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돌아오려는 생각은 거의 없지 않나. 그렇다면 세나와 시오 중에 한 명이란 얘기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박빙이다라는 겁니다. 돌아올 생각을 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2명이란 얘기예요. 사실 셋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간을 봤다라는 멤버와 조건을 달았다라는 사람 둘 자체가 너무나 웃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죠? 더 황당한 건 제가 방금 세나, 시오, 아란 중에 세나, 시오, 아란은 아닐 것 같고 어찌됐건 돌아올 법할 입장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이게 한 명만이 아니라 2명이었다라는 거죠. 돌아갈까 말까 했었던 멤버와 조건을 달았었다.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아란을 제외한 세나와 시오 이 2사람이 둘 중에 한 명이 돌아갈까 말까 간을 보고 나머지 한 명이 이런 조건이면 돌아가겠다 라고 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키나가 돌아오고 나서 어트랙트 측에서 조금만 대응이 늦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2명의 멤버들은요 키나에 대한 여론이 반전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빠르게 입장문을 발표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멤버들이 어트랙트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 이전에 돌아갈래요 라고 미리 언론에 유포를 하고 어트랙트 측에 통보를 했다고 하면 이거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 완전히 내치는데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른 대처였다라는 거죠. 결국 간을 본 멤버도 또 조건을 달았던 멤버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키나가 지금 큐피드 노래의 싱글 버전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빠르게 흘러갈 거라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측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 와중에 이 더기버스의 큐피드 저작권 관련해서 SBS 측에서도 뉴스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의 영상으로 보도를 했어요. 굿모닝 연예에서 했죠. 신기한 건 SBS는 그것이 알고 싶다와 직접 관련성이 있잖아요. 한간에서는 SBS조차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님을 탄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젠 SBS에서도 더기버스 안성희 씨와 관련이 있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워너뮤직처럼 손절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안성희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돈을 하나도 쓰지 않은 채 큐피트 역시 어트랙트의 금액으로 저작권을 구매해놓고 지금 분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키나에게 저작권 등록을 해준다면 20만원까지 받아간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정준 대표님을 돕겠다고 했었던 작곡가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작곡가분이죠. 스웨덴 작곡가분들에 대해서도 자신과 안면식이 있다. 그러면서 전원준 대표님도 한번 찾아뵙고 힘내시라고 나도 도와드릴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말한 상황 속에 과연 3트리오들과 안성희 씨 어떤 선택을 하건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키나와 전홍준 대표님의 이런 엄청난 급진적 행보, 그냥 닥쳤던 개를 쳐다보듯이 아마 그런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선임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한 변호사분의 활동 내역을 보면요. 자, 쭉 보면 여기에 있는 분이 아마 그 변호사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분들은 국회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담당자들의 사진과 함께 지금 이 김앤장 변호사분이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2021년도부터 2009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딱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건요. 전부 다 승소했습니다. 싹 다 승소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딱 한 번의 패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승소했다. 근데 이게 원고 측에서도 피고 측에서도 쉽게 말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건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건 어느 쪽에 서 있건 상관없이 다 승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변호사가 지금 선임이 돼서 이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의 입장을 대변을 하며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백이사에 대한 잘못된 점을 명명백백하게 지금 드러내겠다라는 선전포고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최대 위기이고 나아가서는 어떤 예상까지 되느냐? 지금 이 저작권 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소송은 뭐겠습니까? 바로 공동정범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심도 있는 글이에요. 자, 보니까 이러한 얘기를 해요. 삼프니 멤버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 역시 이 저작권 분쟁이 끝나고 나면 공동정범과 관련된 법정 소송이 올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실제로 이 3트리오 멤버들은 아시다시피 어트랙트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에 관련되어 모종의 이런 공범 조작이 있었다. 이 의혹이 확인이 되어 지금 계약 해지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 다음 소송은 공동정범 소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쭉 보면은 템퍼링과 공동정범이 된 만큼 안성희 씨와 함께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받으면서 뭔가 계속하여 교류를 했었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증거들을 안성희 씨가 공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3트리오 멤버들이 공개할 수도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이런 공모에 대한 행각들이 분명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나왔던 얘기처럼 한쪽이 배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동정범에서 정말 누가 더 많은 사태를 집중적으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지분이 탁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심각해지겠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눈치 빠른 한 명이 서로 비방전이 있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 먼저 그냥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3트리오들과 그의 부모님들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 지금에 와서 그런 반성을 하면 복귀를 하려고 저러는가? 라는 것으로 보여질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를 아마 저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안성희 씨는 어떻습니까?
최근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미친 감성 작곡가님. 안성희 씨의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세간에 드러냈어요. 안성희 씨가 저작권 협회를 들먹인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정혜원은 대단한 벼슬이 아니다. 특히 안성희 씨 저작권 협회 정혜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안성희 씨가 정혜원이라고 했다 안 했다, 또 정혜원 리스트에 안성희 씨가 있다 없다, 많은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중요한 건 어찌됐건 안성희 씨가 이 저작권 협회를 들먹이면서 템퍼링 사태에 대한 것을 주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자신의 어떠한 사기 행각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세했다라는 게 큰 문제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안성희 씨를 왜 3트리오 멤버들과 그의 가족들은 고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에 대한 글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쭉 보면 서로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안성희 씨에 대한 모든 것을 폭로하면서 발을 빼지 않는 한 이들은 어떻죠? 이들은 공범으로서 그냥 끝까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불가사의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번에 안성희 씨가 이 배기사와 함께 어트랙트 드라이브 계정 백업 모두 완료하여 폭파해줘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았었죠, 배기사가. 근데 신기한 건 지금 이 안성희 씨에 관련된 이 모든 행각들이 드러난 시점에서도 교보문고도 워너뮤직도 3트리오의 가족들도 아무도 안성희 씨에 대한 고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성희 씨에 대한 고소, 지금 보시다시피 저작권에 대한 것을 김앤장이라는 대형 로펌사를 선임해서 추가 고소를 예고하고 있는데 오직 어트랙트 측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신기한 건 저를 비롯하여 많은 이 대중분들이 계속하여 주장했었던 이 안성희 씨의 배우 세력이 아닌가라고 하는 교보문고와 워너뮤직과 3트리오의 멤버들과 그의 가족들, 뭐 외삼촌이 회사를 차렸네, 가족분들이 회사를 차리려고 했네, 그들의 어머님 중에 누군가가 안성희 씨와 굉장히 지인으로서 친분이 높네,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이쯤 되면 전부 다 안성희 씨와 관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안성희 씨에 대한 고소 또는 적어도 최소한의 입장문 정도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입장문을 아무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자꾸 배우 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말이 또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보랑 연관성이 많을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외부 평가 자료에 더기버스의 자산 99%가 교보의 투자금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큐피드 저작권도 안성희 씨 개인이 아니라 더기버스 기업에 소속된 안성희 씨와 배기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요. 결국 더기버스라는 회사의 지분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보문고의 지분을 모회사 교보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주주 기반의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보생명은 투자에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편이지만 과거 안성희 씨는 IP 관련 코인 사기, 폰지 사기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교보문고라는 대기업에서 이걸 몰랐다? 몰랐다면 무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알면서도 투자했다라는 건 피프티의 템퍼링 사태와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기 어려운 의혹을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보문고는 주식시장에서 인터파크처럼 IP 관련 지식재산권 사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이미 수년 전부터 알려져 왔었고 전원중 대표님에게 투자한 인터파크처럼 직접 IP를 지식재산권을 제작하는 기획사에 투자를 하면서 이 IP 확보에 나선 대표적인 기업이 인터파크인데 교보는 직접 투자를 해서 IP를 제작하는 기획사가 아닌 프로듀싱, 쉽게 말해서 케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더기버스에 투자를 했다. 이 교보문고 측에서 인터파크처럼 어트랙트에 투자했어도 되는데 왜 굳이 외주 용역업체인 더기버스에 투자를 했느냐. 그러니 연관성이 높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아무런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참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더기버스의 3분기 흑자가 났는데요. 신기하죠? 뭐 저작권협회에 지금 지급 보류가 되어 있는 저작권료가 매출로 계산된 건가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급 보류가 되어 있는 걸 매출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한간에서는 이 교보문고가 투자를 한 투자금에 만약에 금액이 다 사용되지 않고 이 더 기버스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년 연이자 1%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1,000만 원에 달하죠? 10%면 얼마죠? 5억입니다. 물론 10%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제공하는 은행사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더 기버스에 지금 흑자가 난 것조차도 교보문고의 자금에서 나온 은행 이자가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더 기버스 안성희 씨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3트리오 멤버들이 지금 김앤장까지 선임한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이 결단을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요번에 공개된 이 이진호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 이 김앤장이라는 것 자체가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굉장히 비싼 수임료를 받는 만큼 김앤장은 승소 가능성이 낮다라면 애시당초 재판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승소의 가능성과 자신감이 높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 키나의 지분까지 가져간 이 안성희 씨 같은 경우는 결국 굉장한 재판에서의 불리함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참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결국 이 사태가 만약에 발전을 하게 된다면 이 김앤장이 참여를 한 만큼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가선 템퍼링 사태까지 함께 이끌어 나가는 재판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안성희 씨의 배후 세력인 교보문고까지도 굉장히 지금 또 워너뮤직까지 이런 모든 사태가 다 맞물리게 되면서 배후 세력이 드러날 수 있다. 지금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태에 대한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의 현명한 의견 댓글들도 너무너무 궁금하네요.